자, 이번에는 내분점, 외분점과 B의 활용입니다. 꽤나 어렵죠, 얘가.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B에 대해서 대충 공부해봐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분점, 외분점에서 어떻게 B를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선분 AC랑 BC라 그랬는데 너가 A야, 너가 B면 이 C가 뭐가 되겠니? 내분점이 되겠다. 여기가 C가 있는데, 노란색 C가 있는데 내분점이야.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분점이 기준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분점이 기준이 되고 너가 지금 시작하는 점이잖아. 선분 A, B 그러면 여기는 끝나는 점이잖아. 우리가 B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시작점에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지금 분점이겠죠. 내분점이겠네. 내분점 C에서부터 시작점까지와 내분점 C에서부터 끝나는 점 B까지의 B를 읽어야 돼요. 그게 뭐 길이가 뭐 여기 3이고 여기가 2라 그러면 3대 2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5고 여기가 3이면 5대 3이라 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면 네모, 세모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더요. 이번에는 너가 A고 너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C인데 선분 AB에 이럴 때 우린 C를 뭐라 그러냐면 외분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외분점. 그 다음에 이 외분점이라는 녀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래요. 뭐라고? 외분점은 연장선 위라고 얘기해요. 네. 한 번 더. 외분점이라는 녀석은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래. 외분점, 연장선. 그치? 선분이 있어요. 그치? 선분이 이렇게 있어. 선분 AB가 있는데 그 연장선, 쭉 이어지는 거죠. 연장선은. 연장선이랑 결국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연장선. 외분점은 연장선 위에 있다. 기억해 두십시오. 적어둘까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리 좀 하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B라는 녀석은 내분점, 외분점이 기준이다. 그죠? 기준이 된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분점이라는 녀석이 특별히 있는데 그 외분점은 연장선 위에 있는 거다. 연장선 위에. 연장선 위에 있는 걸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 해보자. 다시.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면 우리가 선분 AB 그렇게 많이 정했단 말이야. 선분 AB라고 많이 지정을 했다면 선분 AB 밖에 있잖아요. 그죠? 선분 AB. 그러니까 선분 AB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치? 너는 외분점이야. 우리가 B를 어떻게 읽어주냐? 그러면 이 외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까지 빨간색까지 길이를, 그 다음에 주황색까지 길이를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에 5고 얘가 3이면 우리는 5대 3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뭐 7이라고 그러면 7대 2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B에서 이게 선분 AB라고 그러면 너가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를 하지 말자.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주제를 그냥 하면 C, B에 했는데 내가 얘를 기준으로 봐요. 그럼 얘는 무슨 점이야? 얘는 외분점이야. 누구의? 선분 AC에.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A, B, C였는데 내가 선분을 A, C를 전체로 보면 B가 무슨 점이 돼요? 내분점이 되겠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꼭 선분 A, B가 기준이 되는 건 없어요. B를 읽을 때 너가 7이고 너가 3이다. 근데 여기가 A, B, C야. 점 C를 기준으로 하면은 선분 A, B의 외분점이고 7대 3이라고 그러겠죠. 자, A를 기준으로 보면 선분 BC의 외분점이고 B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4대 7을 읽어야 돼요. B를 기준으로 하면은 선분 AC의 내분점이고 4대 3을 읽어야 돼요. 자유롭게 놓으세요. B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게 내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하고 싶은 주제예요. B를 읽을 때 뭔가 좀 자유롭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B는 기준에 따라서 놀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B를 표현하는 관계식이 있어요. B를 표현하는 비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식. 이 비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 x 대 y가 3대 2다 그러면 누가 봐도 x와 y는 3대 2다 그러면 뭐 이 길이가 3대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를 비례식은 뭐 안에 곱한 거는 밖에 곱한 거 같다 그래서 얘는 뭐 2x는 3i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2x는 3i다. 2x는 3i다. 요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위에 있는 요 비례식이 생각나야 돼요. 배를 말하는 거죠.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x의 2배 한 녀석과 y의 3배 한 녀석이 같다. 이 녀석은 우리는 비율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자, 비율. 그래서 비율로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례식이라는 녀석은 사실 이런 x와 y의 이런 걸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관계식을 찾아서 비례식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 어때요? 되겠어요? 되니?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 실제로 우리가 얘를 많이 들고 넘어가세요. 얘는 AC는 뭐 BC가 있고요. BC의 3배는 AC의 2배와 같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비례식을 세워야 돼. AC 대 BC가 자, BC에 곱한 게 3이니까 당연히 3대 2일 것이다 까지 썼어요. 자, 요 위에 거를 풀어볼게요. AC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그럼 BC가 2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점 C는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또 말할 수 있고요. 점 B는 선분 AC를 좀 이상하지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선분 AB는 BC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게 첫 번째 기본 주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B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B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B를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발전해서 뭐예요? 닮은 B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닮은 B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우리가 닮은 B에서 공부했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요 닮은 B에 대해서. 자, 닮은 B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밑변과 평행한 선이 있다면 평행하다면 이게 평행해야 돼. 평행하면 왼쪽 거의 B랑 오른쪽 거의 B는 같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기존 여기를 잡았어. 위쪽 대 아래쪽의 B랑 이쪽 반대편에 위쪽 대 아래쪽의 B는 같다도 알고 있죠.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B에 대한 활용이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뭐였냐면 여기 딱 중간점을 잡아요. 삼각형이 미리면 삼각형 아니에요. 편의상 정한 거지. 여기도 중간점을 잡았어요. 그 점은 뭐냐면 중점이라고 그래요. 이 점 중점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니까 중점을 가지고 이걸 곱게 쭉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얘가 중선 연결의 정리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중선 연결의 정리라고 그래요. 중선 연결의 정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시키는 밑대는 평행할 것이고 당연히 몇 대 몇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 삼각형은 1대 2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
1대 2에 1대 2에 라는, 물론 너도 1대 2일 것이다.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더 있어.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가계이득분산이라는 녀석도 하나 있어요. 근데 가계이득분산 녀석 우리가 뭐 여기서 공부할 주제는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비에서 대해서 공부한 것도 뭐이지? 두 삼각형에 만약에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의 비는 1대 4다. 기억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비율이 우리한테 분명히 중요하니까요. 꼭 내분점, 외분점이 아니라도 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나 선분의 비를 알려줘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해보는 거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 보시고요. 네, 보셨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자, 일단 두 점이 있습니다. 선분이란 말이 나왔고 연장선이란 말이 나왔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연장선이란 말일 겁니다. 좀 더 확실하면 선분의 연장선 이렇게 볼까요? 선분의 연장선. 자, 연장선 그랬으니까 우리 당연히 생각나는 게 외분점이라는 내분점과 외분점 중에서 외분점이라는 게 생각이 날 거고요. 그래서 점 A를 아무데나 잡으시고요. 점 B를 아무데나 잡으십시오. 선분의 연장선 위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이거를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너를 만족한대. 너를 만족한다? 뭐가 생각나야 돼? 비율을 알려줘야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야지. 점 C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해보자. 얘는 A, B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 C가 있어요. 근데 B, C는 2를 곱했고, A, B는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렇게 B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A, B를 먼저 꼭 보십시오. A, B. 기준 잡아있는, 여러분이 이미 잡아있는 A, B의 길이를 얼마로 봤을 때? 두 칸으로 봤을 때입니다. 여기 두 칸으로 이렇게 보세요. 두 칸으로. 그때 BC는 세 칸이 돼야 됩니다. 그죠? BC는 세 칸이 돼야 돼요. 그럼 BC가 세 칸이 돼야 되니까 C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 그렇지. 오른쪽에서도 C가 세 칸일 수도 있죠. 이렇게. C가 여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가 세 칸인데 B에서부터 세 칸이야.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C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걸 1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한번 정해보자.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점 C를 기준으로 읽어야 되니까 몇 대 몇이다? 여기는 5대 3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죠? B를 기준으로 읽어도 되죠. B를 기준으로 해서 2대 3의 내분점이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복잡하니까 지금은 A, B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C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고 A, B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몇 칸? 5칸, 3칸. 그래서 점 C는 선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을 보십시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점 C가 AB 밖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장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점 C란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점 C는 선분 AB에 몇 대 몇? A 먼저 읽어야지. A 1대 3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처음에 풀면 되는 거지 뭐. 이제부터 풀이를 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외분점이든 내분점이든 짝대기를 길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5대 3이니까 5하고 3을 쓰시면 되고 여기도 5하고 3을 쓰시면 되고 여기도 5, 여기 3 여기 5, 3 자, 시작점이 A, B니까 여긴 끝점이 B입니다. 그죠? 끝점이 A, B니까 4 여기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1 외분점이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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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죠. 정리하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20 얘는
6인가요? 그럼 2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마찬가지 2가 되고요. 계산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8이 됩니다. 그리고 13분의 4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결국 얘는 13분의 4야. 자, 문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점 A가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이게 되긴 될 것 같아요. 합치면 17인데 거꾸로 말하면 얘를 더한 녀석이 있잖아요. 얘를 계산한 게 두 번째 조건을 계산한 게 답이 음수가 나오겠다는 소리겠지 뭐. 1대 3이니까. 그럼 딱 봐도 그렇다. 그죠? 1대 3이니까 음수겠네요. 왜냐면 1, 3 쓰고 뺄 거잖아요. 그죠? 밑에는 마이너스 2라고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 3 쓰면 여기는 곱하기 4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할 건데 빼니까 위에는 양수가 맞고 그죠? 밑에는 음수니까 4를 왜 했어? 1을 여기 3, 1 뭐냐? 4 맞구나. 4 해서 여기 음수가 맞고 여기는 양수가 맞고요. 여기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얘는 빼먹어야겠지. 됐죠? 쉬운 건데도 풀이가 어렵다 그죠? 다음 걸 갑시다. 자, 보세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요. 여기는 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문제 앞에. 점 B 방향으로 그었다. 그래서 점 B 방향. 점 B 방향으로 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냐? 점 B 방향으로 그. 자, 점 B 방향으로 그.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선분 AB를 그려야죠. 그리고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을 겁니다. 전비 방향으로 그 여기 말하는 건가? 전비 방향으로 그 전비 방향으로 이쪽을 말하는 거죠. 전비 방향으로 걷다. 연장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저 노란 선 위에 어딘가에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점 C가 잡힐 건데 당연히 점 C를 기준으로 보면 외분점이겠죠. AB 밖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2AB 요걸 가지고 우리가 B를 한번 구해보자. 자, 구해보자. AB 때 BC가 있는데 이 녀석은 3대 2다. 자, 항상 기준점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AB가 2야. 또 AB가 두 칸이네요. AB가 두 칸일 때 BC의 길이가 3칸입니다. BC의 길이가 3칸이니까 하나, 둘, 셋 정도의 위치에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점 C는 여기 있다. 이거 잡은 거지. 실제 B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실제 B는 한번 잘 보자 이거. 이거는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이거 재밌는 문제네요. 재밌는 문제. 재밌지 않니? B가 얼마인지 몰라. B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사실 A 좌표랑 C 좌표를 내가 알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절게? B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B를 기준으로 몇 대 몇이야? 2대 3인 위치에 있는 거네요. 얘는 내분점이에요. 됐지? 풀자 이거야. 그지? 이거 풀 수 있지. 에이, 맞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점 B는 선분 선분 AC를 말합니다.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로 바꾸면 여기 2, 3 어머나 2, 3, 2, 3 쓰면 되죠. 아이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3, 2, 3 쓰고 여기도 2, 3, 2, 3 쓰고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A는 1,2가 되고요. 이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점 B의 좌표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굳이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일까요? 다음 문제. 와, 빨갱이요. 와, 벌써 어려워. 그래. 한번 봐요. 얘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본 사람은 맞추고 보지 않은 사람은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문제긴 하거든요. 자,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본적으로 얘는 수직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쉬워요. 얘 확장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있어. 누가 봐도 PQ가 지금 수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점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나타낼 때 세 점의 위치, 자, 세 점 위치 그렇습니다. 위치. 두 번째는 세 점의 위치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가장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세 점 위치. 그 결정 지어라 이거야. 세 점 위치를, 그죠? 점 A가 어디 있는지, 점 B가 어디 있는지, 점 C가 어디 있는지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들어보시죠. 자, 분명히 점 P라는 녀석은 루트입니다. 여기 루트 2가 있고요. 점 A에도, 점 B에도 루트 2가 있고요. 점 C에도 루트 2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Q가 루트 3입니다. 근데 여기 루트 3이 들어가 있고요. 루트 3이 들어가 있고, 루트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점 ABC는 사실 점 P와 점 Q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다. 기본적으로. 점 ABC는 점 P와 점 Q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히 실수배한 녀석이죠. 어떤 녀석은 한 배, 한 배를 했고요. 여기는 한 배, 세 배 했고요. 세 배, 마이너스 한 배 또는 한 배를 뺐다 해도 되고 실수배를 했어요. 첫 번째, ABC는 점 P와 Q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수배를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 100% B다. 내분점, 외분점이다. 무슨 말이냐고? 해볼까? 잘 이해 안되지? 여기 5에 3 곱하기 별 플러스 2 곱하기 달이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얘는 사실 5가 아니라 3 더하기 2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별 더하기 2 곱하기 달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뜻이지? 여기 어떤 녀석 달이 있었고 어떤 녀석이 별이 있었는데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한 점이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끝나는 좌표니까. 해석할 수 있겠니? 이걸 보고 거꾸로 하는 거야. 이제 거꾸로. 아, 3 플러스니까 3대 2구나. 별이 끝나는 점이고 얘가 시작하는 점이구나. 거꾸로 하는 거야. 역과적 물어보는 거야. 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점 A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점 A부터. 자, 점 A라는 녀석은 보면 이건 쉽잖아, 그죠? 누구나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 A는 2분의 1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 여기도 1입니다. 여기 곱하기 루트 2가 있고요. 곱하기 루트 3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는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대1이니까 중점이네. 아, 점 A라는 녀석은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 A라는 녀석을 내가 우리가 파랗게 정한다면 그 점에는 이 점 P와 Q 사이에 딱 있을 겁니다. 1대1이라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B를 한번 가보죠. 점 B를 가보면 점 B는 찌긋고 여기 4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수가 1이고요. 여기는 개수는 3입니다. 편의상 개수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곱하기 루트 3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곱하기 루트 2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대3이겠네요. 자, 근데 해석을 좀 해봅시다. 1대3은 맞는데 1대3으로 누구와 누구를 1대3? 얘가 끝점이고 얘가 시작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점좌표가 우린 Q라 되어 있고 이 점좌표는 P라 되어 있으니까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1대3으로 내분한 점이 됩니다. 1대3이면 총 4등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1대3으로 우리 표현하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한다면 선분 PQ를 1대3이니까 1대3이니까 점 B는 이 자리에 있어야겠죠. B와 Q니까.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C 봅시다. C는 느낌상 무슨 점? 외분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 여기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고요. 여기는 루트 2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뺐죠. 외분점 맞죠? 3, 1 빼니까 2 맞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3대 1은 B는 알겠어. 3대 1의 외분점인데 누구와 누구를? 여기가 끝, 여기가 C야.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3분 PQ입니다. 그죠? 여기가 시작점, 끝점이니까 3분 PQ. 얘가 끝나는 점, 여기 시작하는 점 PQ. 헷갈리면 안 돼요. 자, PQ의 3대 1입니다. PQ의 3대 1. P까지의 거리가 3이고 Q까지의 거리가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뭐로 생각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네. 이 C는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3대 1이니까. 3대 1이니까. 이게 몇 칸이 돼야 돼요? PQ가 2칸이 돼야겠지? 그냥 요거 하나, 둘, 그럼 여기 있겠네. 여기가 C가 된다. 자, 얘가 3대 1이 되죠. 됐네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그래서 뭐 순서대로 왼쪽에 순서대로 쓰면은 B, A, C가 답이 된다. 됐죠? 어렵다, 그지?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없이 직접 해봐라 라는 문제 느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또 수익선 위에 라는 조건이 있고요. 수익선 위에 점 A, B에 대하여 그 다음에 바로 식이 주어졌죠? 바로 두 점 P가 Q가 이러하다. 몇 대 몇이냐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긴 해야겠다. 그죠? 자, A, B가 어딘가 있을 거야. 모르지 뭐. A, B를 적당히 찍어봅시다. 너가 A고 너가 B입니다 라고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요 PQ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자. 여기는 3이니까 1 더하기 2로 바뀔 거고요. A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이야, 끝점이야? 끝점이야.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 C. 그럼 시작점을 데려가야 되죠. B가 스몰 B니까 얘는 BA예요. 선분 BA. 트릭을 썼어요.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있는 대로 합니다. 1대 2. B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B와 A입니다. 1대 2. 그럼 B에서부터 좀 더 가깝고 2니까 몇 등분 해야 돼? A, B를 3등분 한 다음에 B에서 B까지의 길이와 A까지의 길이의 비가 적당히 떨어진 점 P는 여기 있어야 되죠. 왜냐면 요게 1대 2가 되니까. 이쪽이 시작점이니까요. BA니까. 위치 바꿔도 괜찮아요. 여기 위치, 분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2 곱하기 B 플러스 A로 바꾸고 얘는 2 플러스 1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점 P의 위치는. 기준점을 B, A를 시작점으로 하느냐 A, B를 시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B는 달라질 거니까. 됐나요? 다음 거 Q에 대해서 해보자. 뭐야? Q 뭐야 이거? Q 선생님이 뭡니까? 밑에 없는데요? Q도 트릭을 줬어요. 이 문제는 조금 더 트릭이 있습니다. 요점은 감각적으로 3B-2A로 먼저 바꾸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밑에 다시 뭐가 있어요? 1이 있다. 근데 그 1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3-2로 바뀌는 거고 3B-A입니다. 자, 이게 끝점이고요. 여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라는 녀석은 점 A가 되고 끝점은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분 AB를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다. 3대 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럼 3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A가 더 길잖아. 그죠? 기준점에서부터. 그러면 점 Q는
연장선 A 쪽에 있을까요? B 쪽에 있을까요? 당연히 B 쪽에 있어야죠. 그죠? 3대2만 쓰고 지울게요. 이거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잡아야 돼요. 점 Q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점 Q를 잡을 건데 점 Q를 파란색으로 잡자. 자, 다시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다 지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풀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주제는 수직선 위에 있다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죠. 수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점 A가 있고요.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B가 있는데 요거 B가 있고 너 B가 있고. 그러니까 점 P와 점 Q는 점 A와 점 B를 적당히 실수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가 내분점이나 외분점, 분점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P에 대해서 먼저 P란 녀석을 보면 여기 A의 1배가 되어 있고요. B의 2배가 되어 있고 그걸 더했습니다. 그럼 밑에도 3이 아니라 1 더하기 2로 바뀌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시작점이 되냐? 끝점이 되냐? 끝점이 되지. 너는 시작점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 위에 A랑 B가 있는 거죠. A랑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A, B 있는데 이 녀석은 A, B를 몇 대 몇으로 여기서 B라는 녀석이 선분 B가 점 B가 되고요. A라는 녀석은 점 A의 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를 몇 대 몇으로? 그렇죠. 1대 2로. 이거 잘 헷갈립니다. 트릭 줬죠. B가 시작점이고요. A가 끝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BA를 1대2로 그러니까 B에서부터 A까지를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돼. 그리고 B에서 1이니까 더 가까이 있어야겠지. 요 자리가 P가 되는 거. 됐나요? 그럼 Q를 한번 풀어볼게요. Q를 풀면 Q도 또 트릭이 있어요. 그죠? 이 문제는 트릭이 되게 많은 문제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됐습니다. 일단 위치를 3B 마이너스 2A로 바꾸고요. 분수가 없는데요? 분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분수가 있지. 3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생략이 된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끝점이 되고 얘가 시작하는 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선분을 하나 그리고요. 수직선 위에 점 A랑 점 B를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끝점이니까 B가 될 거고 시작하는 점이 A니까 이렇게 되죠.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2로 무엇하는? 외분하는 점이야. 자,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외분점에서부터 A까지가 더 멀어야 되잖아. 3이 시작점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려면 B까지가 2가 되려면 얘가 몇 칸이 되는 거야? 한 칸이 되는 거지. 얘가 한 칸이 되니까 하나, 둘, 한 이쯤에 있어야겠다. 그죠? 여기가 C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대 2가 되겠죠. 그 C는 여기 어딘가 되게 멀리 있어. 그지? 이게 어려운 거지. 자, 적어볼게요. 점 P란 녀석은 1대 2의 내분점입니다. BA입니다. BA. 그리고 점 Q란 녀석은 3분 AB를 3대 2로 하는 외분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보자. 두 번째 생각으로 가면 수직선에 이제 점을 찍어야겠지. 수직점을 찍고 여기다 편의선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P란 녀석은 B에서부터 A까지 1대2니까 얘를 등분을 하면요. 3등분을 해야겠죠? 3등분점을 잡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가 P야. 그 다음에 노란 거로 잡아볼까요? 이게 3대2니까 여기 한 칸입니다. 한 칸이니까 이 전체가 요거 편의상 요 칸수를 그대로 가져가면요. 여기가 3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가 Q가 되겠죠. 그래야 이 전체 길이가 3대 2가 되겠죠. 됐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걸로 갈까? P와 Q에 대해서 물어본다. AP와 PQ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 AP 요 길이. 그 다음에 PQ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어요. 그거 세면 되겠죠?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몇 칸이냐면 2칸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얘는 7이죠. 그래서 얘는 답은 2대 7이다가 답이 됩니다. 됐나요? 괜찮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얘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셨네. 문제 보고 풀으셔야 된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워 보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선분 AB 위에 있답니다. 이 말이 또 재밌는 말이죠. 선분 AB에 있다. 선분 AB에 있는 점이 있어요.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걸 잘 봐야 돼.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 어떤 아이디로 봐야 돼?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는데, 여기 C 그대로 있고, 여기 D 있는데, D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려나? 이것도 마찬가지. 점 A의 X좌표와 점 B의 X좌표를 적당히 실수배를 했고요. 점 A의 Y좌표와 점 B의 Y좌표를 실수배했으니까 내가 선분 AB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X좌표와 Y좌표는 각각 뭔가 내분과 외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은 조금 해결이 쉬워져요. 이거 좌표평면을 왔지만 좌표평면 문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5x는 3a 플러스 2c잖아. 따라서 x라는 녀석은 5분의 3a 플러스 2c가 되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5가 아니라 그렇지. 3 플러스 2분의 3a 플러스 2c가 됩니다. 얘가 끝좌표고요. 얘가 시작하는 좌표입니다. 끝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거 하나 더. 일단 여기 남겨두고 정리를 해보자. 5y가 있어요. 그죠? 5y는 3b 플러스 2d가 되고요. 따라서 y라는 녀석은 5분의 3b 플러스 2d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3 플러스 2분의 3b 플러스 2b가 되겠지? 2d. 그럼 우리가 이거 동시에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얘가 끝나는 좌표, 얘도 끝나는 좌표. 얘가 시작하는 좌표니까. 자, A 위치 보시고요. 이 맞고요. B 끝나는 점, 끝나는 점 맞습니다. 그럼 얘는 선분 AB가 아니라 선분 BA가 되겠죠. 선분 BA를 주어진 대로 하면 BA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자, 정리해볼까요? 이 녀석은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점 P라는 녀석은 선분 BA야. 속으면 안 돼요. B가 끝점이 시작점이에요. 지금 문제는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주어진 대로 하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됐죠?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는데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P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라는 B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AP의 길이는 전체 AB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5분의 2가 되겠죠. B 계산해야 그죠? 초등학교부터 했던 거. 근데 AB 길이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40 곱하기 5분의 2 하면 16이 답이 돼. 되겠죠? 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앞에 거보다. 그러나 얘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봤습니다. 다음 거로 갈까요? 되게 현란한데 그림만 보시면 돼요. 현란합니다. 문제는 정사각형인데. 그지? 너도 정사각형이, 너도 정사각형, 너도 정사각형, 너도 정사각형이다. 자, 여기서 그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얘기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활용 문제를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도형과 도형을 가지고 왜 갑자기 좌표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도형과 좌표는 원래 똑같은 녀석입니다. 사실은. 도형이라는 녀석은 길이나 그 다음에 각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거죠. 길이나 각이나 넓이를 구하는 게 도형에서 핵심이죠. 물론 부피도 구하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과정인데, 이 길이나 각이나 넓이, 부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 그렇지. 길이. 이 길이라는 녀석이 무엇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왜 이러냐? 무엇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좌표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길이는 좌표고 좌표는 길이입니다. 길이가 있으면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좌표를 알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좌표를 알면 길이를 알고, 길이를 알면 각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 그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부피를 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좌표 가지고.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좌표를 알면 각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란 녀석은 결국 각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 그치? 좌표란 녀석은 도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좌표를 자꾸 나쁜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좌표를 왜 배우지? 도형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 넓이 구할 줄 아는데. 나 비율 다 아는데. 공식 아는데. 왜 자꾸 좌표를 푸는 거지? 실제 도형을 직접 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좌표만 알 수도 있잖아요. 그 지점의 좌표를 뭐 GPS 알고 계시니까 GPS로 딱 좌표를 잡았어. 좌표는 잡았는데 저 점과 저 점과 저 점의 좌표는 알지만 실제 길이를 재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좌표를 알면 길이를 잴 수 있다니까. 그 길이를 재고 그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넓이도 구하고 각도 구하고 비율도 구해서 어느 특정한 위치나 특정한 지점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실제 크기도 구할 수 있고. 네? 도형과 좌표의 관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자, 그럼 문제를 보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문제에서 넓이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넓이의 비가 알려줬네요. 그리고 여기 좌표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좌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목표를 보자. 뭘 구하라고? 문제 구조만 빨리 파악하셔야 돼, 이거는. 시험장 가서 시간 못 걸어요. 길이 구하래요. B1, B2의 길이. 자, B1, B2의 길이 찾아보자. B1, B2의 길이. B1, B2의 길이라는 녀석은 B1, B2의 길이는 요렇게 된 거네. 그죠? B1, B2의 길. 그럼 B1, B2의 길은 요렇게 되니까 이걸 도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어떻게? 요렇게 생겼으니까 생각하기에 요런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요걸 잘라냈으니까 요 피타고라스로 요 빗변의 길이 구할 수도 있어를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도 할걸? 두 번째 사람은 점 B1에 내가 좌표를 구하고 점 B2의 좌표를 내가 알면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길이는 좌표고 좌표는 길이니까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 넓이의 비가 1대 4대 9라는 녀석과 뭐 B4의 길이가 B4의 좌표가 30,18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이의 비가 각각이 작은 삼각형 요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은 넓이의 비가 1대 4대 9야. 넓이의 비가 1대 4대 9니까 길이의 비는 닮은 비는 1대 2대 3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1이면 그지? 이 길이는 2배가 되고 얘는 3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적당히 A라 하고 여기를 2A라 하고 여기를 3A라고 좌표로 나타내려고 할 겁니다. 길이를. 됐습니까? 그러면 점 A의 좌표 점 A1의 좌표 말할 수 있겠죠. 점 B의 좌표는 3A, 0입니다. 점 A3의 좌표는 6, 0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저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들의 점 좌표입니다. A1이란 녀석은 A, 0이고요. A2란 녀석은 3A, 0이 됩니다. 실제 길이가 3A니까.
그리고 A3의 좌표는 6A, 0입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이 녀석의 좌표가 30,18이다. 30,18이다. 자, 30,18이다 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18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18이 훨씬 더 중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야. 너가 왜 중요한데? 18은 높이잖아요. Y좌표잖아요. Y좌표는 실제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건데, 좌표는 길이고 길이는 좌표인데 실제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8입니다. 그러면 너가 18이고, 자, 잘 보셔야 돼. 너가 18이고, 너가 18이고, 너가 18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점좌표가 얼마였지? 30이었지. 근데 18을 뺐어. 18을 뺐다고. 18만큼 완게 30이야. 그럼 여기 얼마겠니? 이 녀석은 12가 되겠지. 좌표는 길이고 길이는 좌표니까. 여기에서 30을 해서 A3을 빼는 게 18이니까. 얘가 12야. 얘가 12라고, 얘들아. 그러면 6A는 12야. 따라서 A가 얼마겠니? A가 2인지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니? 여기 있는 녀석을 싹 다 지우고 새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좌표로 말해야지. 여기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길이가 4잖아. 그럼 여기도 4야. 그럼 B1의 좌표를 생각해봐요. B1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니? B1의 좌표는 그렇지. 2,2가 될 겁니다. 그러면 B2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좌표는 분명히 6이 맞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나? 요 길이는 4가 돼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3이다. 높이가 y좌표니까. 그래서 2,2랑 6,4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제곱하니까 16이 나올 거야. 제곱하니까 4가 나옵니다. 답은 20이 답이 됩니다. 제곱이니까 해보자. 됐나요? 어렵대. 이렇게. 자, 와메 뭡니까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참고서에서 본 겁니다. 문제는 꽤 괜찮아서 가지고 왔고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녀석은 무엇이냐면, 문제에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차 함수와 직선가 만나는 두 점. 이런 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그러죠. 이 녀석들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교점. 근데 교점이 있다가 아니라 교점 좌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문제에서는 점 A는 4, 4분면서 얘가 점 A고 얘가 점 B가 된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뭐가 나와있지? 5A랑 5B에 B가 주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5에서부터 기준해서 5A 대 5B는 1대 2다. 뭐야? 비율이 주었다. 그죠? 비율이 주었다. 야, 이거 비율이 줬네. 어떻게 접근할까? 음수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기본 방법.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점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 A의 좌표를.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건데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파를 할 겁니다. 그럼 Y좌표는 얼마일까요? K 알파라도 되겠죠. 아닌가? K 알파라도 되죠. 또는 얘를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둘 수도 있지. 왜냐면 교점이라는 녀석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 B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콤마 K 베타라 둘 수도 있고요. 얘를 베타 콤마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둘 수도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느 걸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라는 거야. 문제에서 1대2의 B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점 O가 어떤 점이 되겠니? 점 O가 내분점이 되겠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거. 맞나요?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야. 원점이라는 녀석은 좌표를 알고 있어요. 0,0이라고.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한번 건드려 볼게.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서 풀 때는 이 위에 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밑에 거, 2차 함수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미지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녀석을 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얘는 미지수가 몇 개?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미지수 몇 개? 베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점 A와 점 B를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콤마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하면 미지수가 몇 개? 2개.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식은 몇 개일까? 2개 있어. 왜? 이 녀석의 내분점의 x좌표는 0이다. 이 점의 내분점의 y좌표도 0이다씩 2개 생겨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이용한 좌표를 설정하지 않고 2차 함수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점 A를 우리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라 하고요. 점 B를 베타 콤마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설정을 하면 내분점 좌표는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자. 내분점 좌표는 지금 1대2죠. 1, 2, 1, 2 쓰시면 되고 여기도 1, 2, 1, 2 쓰시면 됩니다. 끝나는 좌표가 B니까 여기 베타가 오실 거고요. 여기는 지기 귀찮지만 베타 제곱 마이너스 4가 올 겁니다. 여기는 알파가 오실 거고요.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가 오실 겁니다.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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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겠죠. 근데 그 녀석을 정리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겠지. 그래서 2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얘는 정리하면은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얼마냐? 마이너스 12. 맞네.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이 두 녀석 연립하면 풀면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지?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집어넣을 거예요. 베타 대신에 2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알파를 집어넣고 얘를 푸시면 됩니다. 정리하니까 얘는 4니까 6알파 제곱이 되실 거고요. 넘어가면 12가 되고요. 알파 제곱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가 4, 4분면에 있으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점 A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점 A 좌표는 루트 2, 그리고 루트 2를 쉽게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점 B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 B의 좌표 생각해 봅시다. B는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2, 8이니까 4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점 A와 점 B의 좌표를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K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때 K라는 녀석에서 빵 터뜨려야 되는 게 뭘까? K가 뭔데? 라는 거죠. K가 뭔데? K가 뭐야? 음수 K를 보면 K가 뭐야? 우와! K가 뭐야? 응? K가. 응? K는 기울기죠. 이 K는 그냥 K 값이 아니라 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는 녀석은 두 점의 좌표를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하! 점 A 좌표가 얼마냐면 점 A 좌표가 루트 2, 마이너스 2고요. 점 B 좌표가 마이너스 2 루트 2, 4였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빼면 되겠죠? 빼니까 3 루트 2가 되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약분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고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됐네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내분점 좌표가 0,0이다. 식이 몇 개 세워진다고? 2개 세워진다고. 미지수를 2개로 둬야 점 A, B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생겼자. 여러분이 구할 K라는 녀석은 K가 무엇이다? 기울기다. 기울기라는 녀석은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2점 좌표를 알아야겠다. 됐나요? 자, 다른 풀이 보여줄게요. 다른 풀이. 풀이가 2개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1대2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수선을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3번을 그어보고요. 여기서도 3번을 이렇게 똑같이 그어볼게요. 아까 분명히 앞에서 배웠습니다. 길이는 좌표고 좌표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 길이 한번 생각해볼까? 요 길이? 요 길이부터 생각해볼까? 요 길이가 실제로 이 점에, 점 A에 무슨 좌표가 같아? X좌표가 같지. 길이를 A라고 해보자. 그런데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지? 문제에서 1대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분명히 닮았잖아. 이 직각삼각형이.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2A가 돼야죠. 길이는. 맞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길이의 비가 1대2니까.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점 B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보자. 점 B의 좌표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개라고 그랬지. 이게 길이니까. 그러면 점 A의 X좌표는 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려나?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건데 이게 좀 중요하니까 굵게 한번 해볼까요? 이차함수와 그래프가 있어요. 이차함수와 왜 안 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직선 만나는 두 점 얘를 뭐라 그런다고? 교점이라 한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교점이라 한다. 근데 교점의 X좌표는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였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y는 kx를 연립방정식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kx가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차 방식의 두 분이 결국 누군가요? 점 A의 x좌표 A와 점 B의 x좌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나? 그렇잖아.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해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근을 알고 있잖아. 모르겠다고? 알 텐데? 알잖아.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고. 그렇잖아요. 얘가 알파고 베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A A 플러스 마이너스 2A는 K가 될 것이고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A 제곱은 2가 되고 A는 루트 2가 됩니다. 양수니까. A가 루트 2니까 계산을 하면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를 계산하면 K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지요. 나는 이제 도형으로 푼 문제를 푼 거예요. B를.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을 교점으로 해석해서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다로 나는 접근을 한 거고요. 아까 그 문제는 순수하게 비율로 접근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 풀이가 좋고요. 여러분은 이 풀이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풀이는 좀 난이도가 있는 풀이에요. 네. 다음 거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모의고사 문제고요. 2010년도 모의고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와, 문제 막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점 A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점 A의 좌표.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알고 있네요. 점 B의 좌표도 알고 있습니다. 점 C의 좌표도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좌표는 길이고, 길이는 좌표고, 그 다음에 비율을 알면 좌표점을 찍을 수 있고, 계속 얘기합니다.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 비율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점 가지고는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을 알면 길이가 나오고, 각이 나오고, 넓이가 나오고, 부피가 나와요. 점이 주어지면 그 도형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점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앞에서 공부한 게 교점이었어요. 그지? 교점. 자, 그럼 다시 보자.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하나 툭 튀어나왔다. 그지? 뭐가? 첫 번째 조건으로 여기 AC는 AD가 되도록 이라고 해놨습니다. 표시하면 되겠죠. AC랑 AD가 되도록 하였으니까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여기 각이 크게 같다는 것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각이 크게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또 나왔는데 뭐가 보시려나? 그렇지. 여러분도 다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점 A에서 지나면서 그 다음에 DC와 평행인, 자, 선분 DC와 평행인, 그렇습니다. 그지? 선분 DC와 평행. 그럼 요게 평행하다는 소리죠. 뭐야? 이게 평행하다.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평행하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였어야 되고, 항상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시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너를 점을 찍었으면, 여기 점을 찍으셔야겠죠. 억각으로 같다. 이렇게 표시는 해주십시오. 나머지 녀석 뭐 요거도 표시해줘도 되겠죠. 요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좀 동의각이니까. 표시는 다 했어요. 자,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이때 점 P의 좌표 뜬금없이 점 P의 좌표를 걸었다. 쟁점 맞죠? 쟁점 맞죠? 자, 근데 여기서 강한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정보. 크게 보였을 때 보라색, 분홍색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 이게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안 보여?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려볼게. 난 이게 보여.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요게 보이지 않나? 닮았다. 닮았다.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 닮았다 생각해. D에서부터 B까지랑 D에서부터 A까지의 B는 C에서부터 B까지랑 C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와 같다. 그치? 이게 보여야죠. 첫 번째. 그 다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점 P의 좌표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PB의 B를 알아야죠. PB의 B. PB에서 몇 대 몇으로 쪼개진 B를 알아야 돼. 근데 PB의 B를 구해야 되면 당연히 누구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BA에서의 B를 알아야겠지. 그죠? B에서 B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B에서 B를 알면 뭘 알아야 되니? 길이부터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지금처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A, B 이제 풀이는 다 한 거야. 생각을 다 한 거니까 A, B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봐요. 얘는 9가 나올 거고요. 5구나. 25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쟤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2가 나오니까 143이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대 12대 13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5고요. 얘가 10이면 그 결과는 항상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가 13입니다. AB의 길이가. 그죠?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B를 구하잖아. AD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AD의 길이가 누구랑 같다는 걸 AC의 길이랑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C의 길이가 같음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16이고 얘는 9가 됩니다. 물론 4대 3대 5, 3대 4대 5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5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 길이가 5입니다. 그럼 너 길이도 5겠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13이 되고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B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 P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점 P라는 녀석은 선분 BC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선분 BC를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점 P를 기준으로 읽어야 되니까 점 P에서부터 B까지 시작점, 점 P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길이의 B는 13대 5입니다. 그래서 점 P의 X좌표는 13대 5로 하는 내분점이 되시겠죠. 외분점이 되시겠죠. 구하시면 되겠죠. 구해볼까요?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찍 긋고 자 13, 13이다 그죠. 13, 5, 13, 5를 씁시다. 자, 점 B신과 C의 끝점 좌표 X좌표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 B의 시작점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걔를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시면 13에서 5를 빼니까 8이 나올 거고요. 얘는 25고 얘는 50인가요? 네. 다음엔 77인가요? 뭡니까 이게? 맞나? 432, 52. 맞네요. 432, 52, 77. 뭐 이래? 8분의 77? 뭐 답이 이래요. 8분의 77이 답입니다. 좀 슬프네요. 뭐야 이게? 어쨌든 그래요. 답은 이랬다. 8분의 77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도 좀 까다롭긴 한데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복습 파트가 될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가 아니라 문제에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뜻이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 과정이 보이겠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평행하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 평행하다는 건 B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B는 교점을 가지고 닮은 B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접 좌표를 잡으셔야 된다. 닮은 B를 가지고 길이의 B를 표현할 수 있고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길이는 좌표고 좌표는 길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6번, 3, 뭐 5번, 여기 4번, 여기 있는 다여섯은 똑같죠. 기본적으로 비율에 대한 거를 감각적으로 역과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